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자격증 특집으로 1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GS 리테일에서는 경영정보 부문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PM과 IT 기획, TA 등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분들 가운데 관련 분야 경력이 3년에서 5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서는 게임 개발과 게임 사업, 또 시스템 엔지니어 분야에서 학예 인턴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대졸 이상 또는 2020년 2월 취득 예정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5월 14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현대위아에서는 경영지원과 재경, 구매 등의 분야에서 채용 연계형 학예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와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와 영어 능통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5월 26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파크에서는 검색 서비스 기획과 UI 개발, 서비스 기획 분야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경력이 2년에서 4년 사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1부에서는요. 자타공인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정말 한 주가 예. 또 빠르게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이라서 뭐 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저는 효도를 했습니다. 오, 네. 효와 함께하는 한 주를 또 네, 보내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효를 또 실천을 하셨는지요? 네, 뭐 기본적인 거죠. 우선 조선 아나운서가 어릴 때부터 선호했던 네. 현금, 네. 현금. 네. 드리면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네요. 네,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8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예. 그래서 효도를 하는 한 주였었다. 근데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뭐 식사도 하고 뭐 현금 선물도 드렸지만 이걸로는 정말 평생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효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좀 5월 8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좀 효를 행하는 강신호 대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자격증 알아볼까요? 네, 우선 오늘 제가 취업이 보인다 시작한 지가 벌써 네.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맞습니다. 예, 와. 그래서 정말 빠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야. 뭐 상패 같은 거 좀 안 주시나요? 상패요? 이야, 그러니까 방송인으로 태어나신 지 이제 1년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맞습니다. 저희한테는 뭐 없습니까? 저희가 또 제기도 또 도와드렸는데. 밥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년이 됐고요. 그리고 자격증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그동안 참 보람도 많았고 그리고 고민을 참 제가 많이 합니다. 어떤 자격증을 소개해드릴까 그리고 심지어 넥타이를 뭘 맬까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좀 괜찮나요? 오늘 예. 좀 많이 오늘 날씨와 땡땡이로, 맞게 네.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매주 정말 좋은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앞으로도 열심히 소개해드리는 멘토가 되도록 네. 제가 또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2019년도 그 신설 자격을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 우선 신설 자격을 보시면 그만큼 이 트렌드에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산업을 보시면 첫 번째 보석 감정 산업기사 그리고 보석 디자인 산업기사 세 번째는 바이오화학 제품 제조 산업기사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고요. 로봇 기구 개발 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이렇게 로봇 관련된 자격이 이렇게 3개나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환경 위해 관리 기사, 방제 기사. 그리고 제가 기능사는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화훼장식 산업기사, 그리고 버섯 산업기사, 가구 제작 산업기사, 그리고 떡 제조 기능사까지 12가지가 올해 신설된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 자격증을 보시면 앞으로의 산업의 전망까지도 그러게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표를 제가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조금 표정을 제가 이렇게 딱 흘끗 보니까 네. 관심 있어 하시는 또 자격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이모작을 항상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모작에 관련된 자격을 또 이렇게 검색하시듯 예. 보신 것 같은데 어떤 자격 좀 관심이 가는 자격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보석 나왔고요. 네. 예, 또 저희 이주연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하회 네. 나왔고요. 여사님이 또 굉장히 또 예, 아름다우시고 이주연 여사님 꽃을 네, 또 꽃도 빼고는 좋아하시고. 살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저를 네. 위한 자격증이 아닌가 싶은데 떡 제조 기능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주 제과제빵 이어서 오늘의 자격증으로 느낌이 지금 강력하게 옵니다. 와우. 역시 이 자격증 저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역시 1년이 지나니까 더 잘 맞습니다. 근데 진짜 떡 좋아하시나요? 진짜로? 저는 정말 빵보다도 사실 떡을 더 좋아할 정말요? 정도로 와. 정말 좋아해요. 오늘 네. 자격증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제가 작가님한테 잠깐 떡 좋아하시냐고 여쭸더니 네. 조금 냉정하게 조금 떡? 안 먹습니다. 저희 이렇게. 작가님, 네. 네, 근데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셔서 뭐 바나나 뭐 제주도 이런. 출신이시거든요. 그러세요? 작가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는 오메기 떡이 유명한데. 그러니까요. 오늘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과자 굽는 냄새가 좀 이렇게 났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난주 그 제빵 기능사 소개해드릴 때는 빵 굽는 냄새가 조금 스튜디오에 제가 조금 이제 착각이었긴 했지만 났었는데 오늘은 떡 내음이 가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과 제빵 분야에서 신예로 떠오르고 있고요. 뭐 신설로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자격증입니다.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 중에서 정말 전망이 좋은 떡을 제조하는 기능사죠. 국가기술 자격인 떡 제조 기능사를 네. 네. 떡이 먹고 싶어서 조금 제가 네, 계속. 떡 생각을 네. 하다 보니까 떡 제조 기능사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지금 데뷔 1주년이신데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시네요. 떡 제조 기능사 저희가 또 그 스타트업 특집 때 네. 그 조봉남이라고 네네. 떡 관련 스타트업을 또 출연하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러세요? 네. 예, 떡 제조 기능사 일단 뭐 어떤 자격증인지 감이 오지만 그래도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떡 제조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통 산업의 계승, 발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전통적인 떡에 관한 제조 기능 그리고 역량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내용을 보시면 곡류, 두류 그리고 과체류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식품위생과 개인 안전 관리에 유의해서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빻기, 찌기, 발효 그리고 지지기, 치기, 삶기 등의 방법 등을 이용해서 이 공정을 통해서 각종 떡류를 제조한다.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직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떡 제조 자격증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신설이 됐다라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떡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이라도 이제 이 자격증을 신설을 했다라는 건 앞으로 이 분야의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운영 담당자와 미팅을 하면서 이 신설 자격에 대해서 뭐 건의도 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자격제도 신설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은 조사 그리고 효율적인 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자격이 신설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미래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지식과 기술 그리고 해당 자격이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결정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향후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고급화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죠. 바로 떡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식품 외식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는 떡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늘 자격증을 소개하게 됐고요. 전망을 한번 보시면 와 저는 이 자료조사하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 떡을 제조하면서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경영 역량을 포함해서 굉장히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입맛이 서구화된다라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웰빙 열풍 또 같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 열풍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전통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식은 정말 건강식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음식은 건강식이다. 근데 당연히 우리나라 한과, 우리나라 과자, 그리고 우리나라 떡은 당연히 웰빙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 맞벌이 부부, 그리고 독신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떡과 같은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세대 입맛을 겨냥해서 네. 이 퓨전화한 떡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청년들이 만든 이 떡집이 있더라고요. 예. 이미 또 알고 계시네요. 아니 네. 저희 그 프로그램 출연했던 조봉남 네. 스타트업도 청년들이 으쌰으쌰해서 창업한 떡집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떡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판매가 없습니다. 아예 온라인으로만 예. 판매가 되고요. 제가 실제로 아침 저도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이제 밥을 먹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빵을 먹었는데요. 네. 이 빵과 함께 요즘에 먹고 있는 게 떡을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떡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구매를 한 다음에 냉동실에 그렇죠.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이렇게 해동해서. 쌓아놓으면 굉장히 또 마음이 이게 푸짐해집니다. 그래서 자연해동을 시키셔서 그 아침에 먹을 떡을 밤에 내어놔서 자연해동 시키면 그 쫀득한 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전통 음식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시장과 인력 수요가 긍정적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퓨전 음식들 그리고 떡과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데 요즘은 정말 떡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서 나오더라고요. 뭐 예전에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던 전통 떡들도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퓨전화가 네, 돼서 네. 막 서구적인 식재료들과 융합된 떡이 나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뭐 떡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 침을 감겨 계시는데 제가 화면에 안 나왔는데 네. 소리가 좀 저를 이렇게 보시면 오디오가 침을 좀 살피고 들린 것 있어서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점차 좀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침이 계속 넘어가서 네. 좀 불편을 드렸다면 뭐 사과를 드리고요.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퓨전 떡이라고 이 티라미슈 떡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네. 역시 오늘 좀 그럼요. 많이 통합니다. 네. 얼리 먹답터 아니겠습니까? 네. 전 다 섭렵했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녹차 크림떡, 맞아요. 마약떡. 이래서 그 안에 정말 그 퓨전, 서구화된 그 퓨전 재료까지 합쳐서 떡을 만드는 그런 퓨전화된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과자나 빵보다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떡제도 시장 정말 그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기계화 그리고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뭐 인력 감소도 있고 그리고 전망이 좀 인력 수요 측면에선 적어진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떡 제조는 제가 봤을 때 퓨전화되고 예. 그리고 더욱더 새로운 창의성과 그리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저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좀 만드신다면 그리고 이 시장을 기본 역량, 기본이 참 중요하죠. 기본과 함께 창의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열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한다면 퓨전화되면서 서구화되는 그 방향에 발맞추어서 이 떡 산업도 같이 함께 증대되지 않을까,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떡제조 기능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기 또 실기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필기 시험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떡 제조 기능사 필기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수는 60개 그리고 1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필기 과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떡 제조 및 위생 관리로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요 항목을 보시면 떡 제조 기초 이론 그리고 떡류 만들기 그리고 위생 안전 관리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떡의 역사 문화까지 항목들을 필기로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을 간단히 보시자면 떡 제조 기초 이론 보시면 떡 재료의 이해가 들어갑니다. 재료를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제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조 공정, 해당 재료로 어떻게 공정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떡류 만들기 두 번째 보시면 이 재료를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들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정들을 설기떡류부터 시작해서 켜떡과 빚어 찌는 그리고 약밥과 인절미 가래떡 찌는 찰떡류까지 제조 과정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떡류 포장과 보관까지도 떡류 만들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생 안전 관리를 보시면 저도 이제 위생, 식중독 이런 강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 위생 관리 참 중요하죠.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돼야지 제조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위생 관리 그리고 안전 관리까지 해썹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떡의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은 좋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야지만 또 우리가 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까지도 요 필기 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필기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이제 신설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필기 시험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가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선 이 내용들을 이제 예측을 해봤더니 우선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19년도 시험이 없고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예측을 해봤더니 우선 첫 회 초기에는 이 자격증의 난이도 조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비율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선 평균보다 난이도가 조금 낮겠다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과제빵 분야의 자격들과 우선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우선 필기는 40% 중반 정도 그리고 실기는 40% 초반 정도로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50% 내외의 합격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에 이어서 실기 시험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우선 수행 준거 간단히 보실 수 있겠는데 우선 설기떡류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량하고 또 제조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빻기, 두류, 삶기, 켜 안치기, 찌기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른 기준으로 인해서 실기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판단이 된다라고 내용을 보실 수 있겠고요. 설기떡류, 켜떡류, 빚어 찌는 떡류, 그리고 인절미, 찌는 찰떡류 등이 실기 시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품목에 따라서 재료 준비하기, 재료 계량, 그리고 혼합하기, 찌기,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마무리하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잘 수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 과정과 또 마무리하는 그런 네. 다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연습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실기시험까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과제빵과 마찬가지로 또 직접 떡을 만들어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는 준비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네. 필기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나 이제 독학으로 가능하신데 우선 직접 작업형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은 해당 작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네. 도구들도 한번 직접 구매해 보시고 그 직접 자기 도구로 반복해서 나오는 그 기출 문제들이죠. 반복해서 해 주신다면 시간 안에 결과물이 높은 퀄리티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신설됐으니까 자 시험 일정 같은 경우는 내년에 된다. 맞습니다. 예, 내년부터 네. 이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합격을 하면 제 1회 떡 제조 기능 그렇죠. 자격증을 네.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입니다. 예, 네. 야 이건 또 나름 또 의미가 크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의미가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서 네. 떡에 좀 관심 있는 부분은 네. 꼭 또 참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시 자격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격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능사 자격이 누구나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자격 없이 이제 지원하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선 주로 전통조리과죠. 대학에 있는 전통조리학과 그리고 외식 식품 관련학과, 식품 영양학과 그리고 조리에 관련된 학과라면 또 앞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 떡에 관한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식용과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기능사 자격이 신설됐기 때문에 네.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리라 예측이 되고요. 교과서 안에도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리 학원이죠. 그리고 제과제빵 학원, 그리고 조리 학원에도 이제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과 과정 그리고 과정들이 포함돼서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격증 멘토시잖아요. 네. 떡제조 기능사 제 1회 자격증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우선은 외식과 식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요 해당 카테고리가 제과제빵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과, 제빵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자격을 세트화해서 네. 모두 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과제빵 분야의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 떡 제조 기능사이기 때문에 아마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떡 제조 역량까지 갖추게 된다면 제과제빵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시너지를 내는 맞아요.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빵 기능사를 보면 이 쌀 식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과 기능사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맵쌀 스펀지 케이크 그리고 흑미쌀 롤 케이크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이 쌀로 만든 빵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떡의 제조에 관한 역량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이 제과제빵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습득하고 검증된다면 앞으로 창의적이고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춘 제품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창작 가능한 역량이 오늘 떡 제조 기능사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을까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좀 떡을 만드는 분들 하면 어떤 손맛이라든지 네. 뭐 장인 정신 이런 걸로 좀 주로 믿고 그냥 사 먹었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네. 떡 제조 기능사라는 자격증으로 한번 검증이 된 분들이다라고 하면 솔직히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안심되고 네. 좀 더 좀 제대로 갖춰진 어떤 자격증이 생겼다라는 네네. 부분에 참 사 먹는 사람은 아, 반갑다.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강신호 대표님 주변에서도 떡을 만드시는 분이 네. 계시다고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서 검증되고 인증된다면 고객들에 대한 신뢰, 객관성 이런 부분들이 더 상승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전통이고 그냥 손맛이고 경력에 의해서만 이렇게 했던 부분들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을 통해서 더욱더 검증되는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5, 6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제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MBA생입니다. 우선 이제 모 브랜드의 교육 담당자였는데 우선 떡 브랜드를 굉장히 런칭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떡에 관한 브랜드가 뭐 대기업 그리고 외식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 관심을 가질 그리고 운영을 잘할 정도로 이 떡 분야가 떡 산업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거 정말 신선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빵을 같이 만들면서 그 떡도 같이 퓨전으로 만들어서 오. 같이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오.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이런 뭐 떡집들과 비슷하게 그런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떡인지 빵인지 구분 못하게 예. 정말 퓨전화한 제품들을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떡 제조 기능사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런 실기로 인한 이런 역량들을 잘 취득하고 검증 받으신다면 빵 만드는 거, 떡 만드는 거 앞으로
굉장히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빵을 배우려고 제과제빵을 배우려고 네. 뭐 프랑스라든지 그렇죠. 외국에 가서 이제 배워오고 이런 네. 게 굉장히 좀 역사가 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떡도 정말 K-팝과 함께 한류의 이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분들도 이제 떡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네. 오셔서 이렇게 좀 자격증 공부도 또 하시고 네네. 그렇게 좀 한류와 함께 떡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신다면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떡 관련 분야,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게 한류에 관한 거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떡은 정말 그 쫀득한 식감은 어떤 상품도 빵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 그리고 시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과제빵 분야에서 또 동일하게 고급화, 다양화, 전문화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증도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제품 개발, 생산, 제조 그리고 이 경영에 관한 세일즈, 마케팅에 관한 역량들이 포함된다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창의성 있게 그리고 이 스타트업이나 그리고 창업을 직접 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R&D 분야라던가 네. 식품 외식 쪽에 그리고 세일즈를 하신 이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해당 자격 취득하신다면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과제빵 분야의 떡산업에서 최고 인재가 되시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떡제조 기능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일부 내내 계속 침을 좀 많이 네네. 흘리셔서 네. 개인적으로 침 좀 닦겠습니다. 여쭤보면 네. 무슨 떡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 진짜 인절미 진짜 좋아하고요. 인절미, 그리고 맛있죠. 그 시루떡. 네. 시루떡. 옛날에 좀 이사 같은 거 하면 네, 시루떡도 이렇게 맞아요. 이웃하게 주고 그랬는데 참 그런 문화가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떤 쪽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네. 손가락 없다고 모든 떡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과제빵 분야의 자격증 3개 다 알아봤잖아요. 네. 저희 다음 주는 또 어떤 자격증 알아볼 건지 예고를 좀 들어볼까요? 또 예고 또 제가 해야 되나요? 또? 그럼요. 네, 원래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극비인데 지금. 네. 그런가요? 제가 고민을 엄청 또 하고 있는데 우선 이 GDP가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가든이죠. 꾸미는 것들. 그래서 조경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오, 있어지고 있는데 네. 이 조경 자격을 제가 이번 주에 해볼까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이 시간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뺏었나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자격증까지 미리 또 예고를 해주신 네.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미리 강신호 대표님 한 번 하셔서 김이 좀 빠졌는데요. 저희 금방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